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력가치조 투자클럽입니다. 김유천입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12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 자, 먼저 시황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급등 직전의 종목들을 어떻게 핵심 주도주들 공략하는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힘들게 해요, 그죠?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 가는데 우리는 못 가고 있다가 지수로 보면은 한 달 딱은 11월 초에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횡보하다가 올려줄까 싶었더니 웬걸 한 달 내내 빼놓은 꼴입니다. 미국이 신고가 하는데 우리 코스닥은 저렇게 빠져서 오늘도 급락을 해서 지지선에서 저점 찍고 살짝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에 우리 시장은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끝났더니 미국 선물은 현재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우리 시장만? 왜 대한민국 증시만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자,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죠? 우리 시장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외 시장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빠질 동안에, 예, 어서 오세요. 우리 빠질 동안에 오름폭이, 오름폭이, 미국은 이만큼인데, 그죠? 나스닥도 오르고, 최근에 급락했다고 더 빠졌지만은, 얘네들은 뭐 박스권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걸리는 부분이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횡보를 했어야 되는데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외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컸죠,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도 환율이 올라서 외인이 매도한 것도 있지만 외인들이 매도해서 환전한 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같이 맞물립니다. 어찌되었거나 다우가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어갔던 그 랠리 부분과 우리의 시장을 보면은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가다 꼬꾸라져 가지고 신고 가는데도 우리는 요 모양의 코스닥은 더 개판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죽어라 죽어라 대한민국 증시만 이렇게 가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신곡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는 우리도 웬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그 정도 갈 정도면은 우리 코스닥도 딱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적어도 이만큼은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려와 버렸으니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빠진 거야 한 달 내내 그죠? 아 그런 건가요? 내가 사서 내가 팔아야 올라가는데 손절해야 올라가는데 손절해야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내가 사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의외로 평소와는 다르게 한 달 내내 거꾸로 간 증시예요 사실. 거꾸로 간 증시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정말 시장 프레임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건지 트럼프를 통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뀌어 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유독 이 디커플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흐름.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흐름. 이해할 수 없는 흐름.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대내적인 이유가 있을까? 대외적인 이유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걸까? 자,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긴 할 텐데 뭐 이제 명분상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의 주둥아리에서 놀아나고 있는 전 세계 증시에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끼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풀리지 않는 한, 삼국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와 지정학적 위치.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 과거 역사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이제 생각이 되거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들은 제가 엊그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돌려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또 한번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객관적으로 자, 일단은 뭐 이제 코스피를 놓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외인들의 이제 파생 포지션을 체크를 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뭐 외인들의 최근 현물 매도세는 그 리밸런싱 물량도 꽤 많이 있었어요.
리밸런싱 물량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과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이슈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는 있긴 한데 왜 유독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다 올랐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빠졌냐 이거지. 또 오늘은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대외 변수들이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빠졌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고민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읽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제가 좀 읽어가죠. 호구지, 호구. 대한민국 호구지, 완전 호구죠. 오, 뭘 말해, 완전 호구지 뭐. 자, 자, 우리 지수가 여기서부터 한번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좀 놓고 봅시다. 200 지수로. 날씨가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걸로만 일단 좀 봅시다. 자,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기술적인 흐름상 일단 한번 복기를 좀 해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 지워놓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290에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290에 그리고 280이 지지선이고 더 내려오면은 맥스 275입니다. 275입니다. 중간에 277이 2차 지지선입니다. 근데 275를 이탈을 시켰어요. 290까지도 못 가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자료를 좀 봅시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한번 우리가 좀 곱씹어 볼게요. 자, 11월 15일 날 11월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의 포지션이 이런 형태였어요. 자, 옵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12월을 놓고 외인들은 선물 매수세가 많으니 285 이상 수익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날. 그때 종가상 지수가 280 후반대였죠. 옵션은 이 아래쪽이 좀 수익을 만드는 구간이었어요. 기관들은 하방을 보고 있었죠. 얘네들은 항상 그래요. 금융투자들은 단타와 파생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독이 되는 애들이 금융투자 애들입니다. 증권사 애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개인들은 이때만 해도 상방 잡고 저 아래로 하방을 잡고 있었어. 그죠? 자, 요런 구조가 20일로 갔더니 외인들이 하방을 더 늘렸어. 그때 20일이 지수가 좀 빠졌을 때요. 여기가 그때 지수였으니까. 그죠? 근데 선물 옵션으로는 상방이에요. 왜 기관들은 하방이고 개인들은 선물 옵션 동시 상방을 취하고 있고 옵션으로는 손실 구간 와 있어요. 힘들었을 거야 개인들이. 그리고 26일 11월 26일을 봅시다. 26일 갔더니 외인들의 선물 옵션은 큰 변함이 없어요. 280 2, 3까지 내려왔죠. 그죠? 아까 280 후반대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기관들은 여전히 하방에, 옵션은 손실 구간에, 개인들이 옵션이 점점 상방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지수가 내려오니까 겁나는 거지. 옵션은 레버리지가 워낙 크잖아. 28일 날 봅시다. 28일. 28일 봤더니 외인들은 이때 이거 라인을 안 그어두었네요. 외인들은 280 이상으로 낮춰놨어. 그리고 옵션으로는 270 초반대 여기 272 정도부터 수익 구간을 만들어놨어. 기관들은 여전히 280 이하 수익 구간. 개인들은 285 이상 수익 구간. 그리고 29일 날 봅시다. 29일 날도 마찬가지. 개인들은 주거나 사나 상방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이쪽 위이거나 아예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외인들도 옵션은 아래쪽을 훨씬 더 늘려나가고 있죠. 위쪽을 낮춰놓고 있고. 그죠? 변화 과정을 보세요. 트렌드를. 그래서 오늘이야. 오늘 거를 봤어. 자, 이전 거하고 차이가 크죠. 개인들은 하방에 손실이었는데 상방을 놓고 있었는데 오늘 걸 봤더니 개인들이 오늘 풋을 엄청나게 베팅을 했습니다. 손절 물량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현재 지수인데 하방을 베팅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위로 올라가면 다 손실이야. 기관들은 옵션으로 상방을 베팅해놓고 선물만 사재기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 외인들도 아래로는 리밋을 아래로 지지를 잡아놓고 281, 2 정도 잡아놓고 코스피 더 안 내려가게 지금 잡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위쪽이 수익 구간으로 일단은 또 만들어놨어요. 외인들이 선물만 매수해주면은 지네들도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이 구간을 손실 구간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아놨으니 이제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다고. 금, 일, 월, 화, 수, 목 5일 남았단 말이죠. 미국도 가는데 오늘까지 지수를 저렇게 빼놓고 위협을 하는 개인들은 오늘 몰빵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몰빵을 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방.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27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겠지.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풋배팅을 해댔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반등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흐름을 봤더니 과매도권까지 내려왔어. RSI 과매도권. 주봉 20선, 20선. 이게 주봉 20선이에요. 이게 주봉 20선. 내려와서 거기서 코스피는 일단은 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어. 예상에서 했었던 1, 2, 3차 지선 이탈을 해서 내려왔지만은 270까지는 안 내려오고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단 코스닥이 문제인 거잖아. 코스닥이.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고 아까 파생 포지션상으로도 더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기관과 외인들이 수익 구간이고 개인들을 손실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래보다는 반등 가능성의 비중을 두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게 맞겠죠. 제가 11월 만기 지나고 초기에 무슨 얘기냐 290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누르고 개인들이 상방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도 포기를 안 했어. 여기서도 포기를 안 했다고. 어떻게 해야 돼? 더 빼야지 개인들이 포기를 하겠죠. 저기 손절 물량들도 엄청 커요. 저거는. 매수를 한 게 손절 물량들도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오늘 이번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상방 보고 있다가 다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갈 거란 말이에요. 다들 한강. 한강에서 번호표 뽑을 거란 말이지. 번호표 저기 안표도 아마 팔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400일 이평선이 있고 200일 이평선이 여기 있어요. 결국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두고는 가두리 패턴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옵션에서 위로 올라갈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 거. 아주 진짜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이 흐름으로 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기 이평선이 저렇게 내려와서 만나려고 한다. 장기 이평선이. 이게 싹 지우고 봅시다. 깨끗하게. 자, 이게 400일 이평선과 우하향으로는 400일 이평선과 이게 200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1200일 이평선이라고.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인 1200일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장기, 그리고 이제 4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연두색, 하늘색 400일 이평선, 2년 평균, 1년 평균의 지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에 부딪혀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지수의 흐름상에서는 여기서는 반드시 가두리를 만들면서 이 변동성 구간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아까 옵션 구조로 볼 때는 개인들은 어디다 베팅한 거예요? 290 이상 베팅하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위협을 하니까 하방에다 이렇게 베팅한 거죠. 하방에다가. 그죠? 처음엔 이쪽에 베팅하다가 중간에 베팅하다가 이렇게 지수를 위협하니까 하방에 베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봐서는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무리하고 무지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트렌드를 봐왔잖아.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고서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도구로서 전적인 건 아니지만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같이 사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은 되게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으로서 제가 파생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일부의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어요. 30%. 왜? 메이저들이나 기관들은 정해져 있는 그런 리밸런싱 물량이라든가 거쳐가야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사실.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초반에는 계속 개인들이 290 이상 상만만 베팅했단 말이죠. 그 자체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 자체부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이렇게 꼬그라지니 아래쪽 베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기관들은 상방 베팅하고 있고 옵션 상방 완전히 구축해놓고 있고 외인들도 적정하게 지금 지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이쪽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다 손실이잖아요. 옵션이나 선물 옵션 합성이나.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수를 저렇게 눌러 놓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벤트들이 있었으니까 리밸런싱 외인들 메이저들 그렇게 외인들 물량들 쏟아지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올라가지. 코스닥은 유독 심하게 더불어 많이 빠진 거죠. 왜? 기관들 계속 매도세가 나오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코스닥은.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놈의 시장 미국은 신고가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몇 번이나 갔는데 우리는 죽어라 갖다 찍어 누르고 밟고 비비고 태우고 생 난리부르스를 핀 꼴이 된 거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연봉으로 보면은 미국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한번 연봉을 봅시다. 이게 돈이 몇 프로 올라간 거야? 20% 올라가 있네. 나스닥은 몇 프로 올라가 있네. 더 올라갔겠네. 29% 올라갔네. 31%, 29%.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연봉상 코스피는 하나도 움직인 거 없어. 고만고만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코스닥은 마이너스라. 왜 우리만? 왜 우리만?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공개 방송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면 진짜 다 짐 싸들고 아르헨티나 가서 해야 될지 멕시코 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브라질 가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르헨티나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씨. 우리 박스권일 때 얘네는 계속 대세 상승 2,500포인트에서 2만 2,500이죠. 20배가 올라요. 20배가. 이런 나라가 있으면 떼부자 되는 거잖아요. 떼부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고 왜 계속 도대체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코스닥이 이러고 코스닥이 유독 이런 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나중에 가봐야지 아는 거고 어찌되었거나 다른 이유들을 변수들을 다 제껴놓고 보더라도 기술적인 흐름과 코스피의 기술적인 흐름과 파생 포지션의 흐름 개인들의 유독 지나친 상방 베팅 상방 사랑 콜 사랑에 대한 어떤 이면에 이러한 지수 흐름을 만들어 놓은 메이저들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유독 이번 한 달도 좀 힘들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뭐 남은 일주일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니 포지션상 이제 뭐 내일과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테고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갈 테고 지금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있으니 야간 선물 별로 안 오르네요. 그래도 0.3밖에 안 올라가고 있네. 자, 일단 뭐 오후장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 오후장까지 뭐 받는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저점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자, 물론 뭐 특별하게 미국 지수가 조금 불안한 것은 나스닥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배발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올라가더라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도 올라가다 반등하다가도 이제 되발락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어요. 올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21선 이제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오늘 이제 미국장의 이제 뭐 종가상 어떤 분위기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일단은 뭐 반등의 여지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황을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차분히 좀 한 달 동안의 흐름과 파생 흐름, 기술적인 흐름을 좀 읽어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8월 하락 이후에 올라온 게 없어.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제 8월 한 달만 빼놓은 지수 위치까지 언제나 기관들이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기관들 수급이 연속성이 있을지는 내일 봐야지 될 거고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어쨌거나 코스닥도 내일 양봉 하나 정도 만들어준다 그러면 반등 신뢰도를 좀 키울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 정도의 문제이지 반등 신뢰도를 좀 키울 수 있어서 어쨌거나 양봉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음봉이 벌써 7일째 음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양봉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지난번에도 계속 음봉 내려오다가 아랫꼬리 만들고 양봉 만들고 반등했기 때문에 일단 좀 반등 가능성. 자, 최근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뭐 단기 단타 이제 이번 주에 매매했었던 몇 개도 이렇게 KPX부터 4천원 공방 때 뭐 손절 잡아서 한 5% 손절 잡아서 갔던 거고 DR텍도 매매했었고 이번 주에 화천도 손절 잡고 하고 KPX도 갭 떠가지고 수익 챙기고 DR텍 또 매매해가지고 그냥 뭐 손실 없이 나오고 오늘 화신테크 매매해서 저점에서 잡아서 절반 매도하고 오버하고 그리고 또 한 종목 사서 수익권에서 오버했는데 시간외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관련 주들이 좀 급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히트작이 젠백스죠, 그죠? 젠백스가 오늘 히트작이었어요. 마이너스 25%에서 26%에서 플러스 26% 시간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이게 저점에서 몇 프로 변동성이야 도대체 이게.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대박이었겠죠, 그죠? 임상 성공 뉴스 뜨는 바람에 기관들 매수도 꽤 많았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오늘 기관들이 그 이슈와 함께 한 100억 정도를 들어왔어요. 개인들도 한 100억 정도 들어왔고 완전 도박이었지 뭐 이거. 아, 완전 생쇼를 했죠. 생쇼를 했지. 안 그래도 이때 막 지수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려치기 시작해가지고 생쇼를 했죠. 이게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고 자 보통 이제 상신전자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상신전자가 뭐 실적도 괜찮고 시세도 없었고 최근에 사상 최고 거래를 터뜨렸고 윗꼬리 나왔다 음봉 뺐다가 어제 장대 양봉 만들었다가 오늘 아랫꼬리 양봉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저점에서 잡았거든요. 시간으로 한 7% 올랐어요. 내일 이제 갭 떠서 올라갈지 갭 많이 떠서 음봉으로 누를지는 내일 봐야지 되긴 하는데 자 보통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뭐 어제 거래대금 오늘은 62억이고 어제 거래대금은 340억 340억 이렇게 사상 최대 거래를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이 분석을 해봅시다. 장기 이평선이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400일선 있고 200일선 여기 있잖아. 지수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개별주들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안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더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을 했어요. 공략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눌림목 저점 공략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했듯이 딱 자리가 괜찮았어요. 자리가 하루 종일.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도 공부했던 거를 복기를 하자면은 시가가 1차 지지선 양봉을 만드는 종목들은 근데 시가가 깨고 올라가다가 깨고 내려왔어. 매도 거래가 좀 많아져서 그리고 10시 전에 만들어진 저점이 2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 깨지면 그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 오후장에 이게 일반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시가는 깨졌어. 음봉으로 내려왔어. 거래는 급감을 해. 10시 전에 만들어진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어.
오후장에 흔들렸던 지수가 급락을 했었던 12시 넘어서도 지지가 되고 있어. 이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매수를 해 지금. 매수. 수익권으로 올라왔죠.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뭐 3,800원 아래에서 매수했으니까 수익권 올라와서 이제 내일 갭 뜨면은 분위기 보고 이제 분할 수익 챙기면 단기는 거기까지. 딱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음봉에서 매수한 종목이 다음날 뭐 올라와서 아래꼬리 만들고 올라오거나 양봉 만들고 그러면 다음날 상한가 가는 거 아니면 다음날 딱 1박 2일이에요. 단기 관점으로는 딱 그게 파동 매매로서는 딱 적당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 저점 잡혀서 간다 그러면은 이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에요. 제가 다 공개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되돌림 비율에서 주로 이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기 위한 자리가 38과 50 자리예요. 이때는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와서 다시 파동 만들고 다시 내려온 거지만 그래서 일봉상 보면은 뭐 분봉상 보면 왔다 갔다 한 거지만 일봉상으로는 강한 파동이었던 거죠. 그죠? 그걸 놓고 보면은 382하고 50 자리 사이에서 저점이 잡힌 거예요. 이게 파동을 만들 때 있어서 조정 파동의 매수 맥점 자리가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일봉상에서도. 뭐 이평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분할로 한 2단계 정도 매수 라인을 잡으면 딱 좋은 자리가 그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눌림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딱 그 자리가 되거든요. 더 내려오게 되면 50이나 618까지 내려오죠. 단기 이제 낙폭과대 애들. 그리고 이제 반등. 활용을 잘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단은 뭐 시간의 거래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주도를 하겠죠. 그죠? 급등하는 아침보다 딱 갭떠가지고 검색 시계도 튀어나오면서 급등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00일선과 200일선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골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면 거래 감소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서 200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골든 만들겠죠. 골든 크로스. 여기서 100일선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무조건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1차 뭐 한 여기 한 4,400 정도 그리고 2차는 뭐 가면은 한 4,500, 600 정도 갔다가 아마 더 올라가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매물이 두툼한 자리여서 거기도. 그래서 상한가 가기보다는 그 정도에서 또 윗꼬리 마감하거나 혹시라도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이제 음봉으로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침에 갭을 많이 안 띄운다 그러면은 공략해 보기는 괜찮을 거예요. 저점 확인하고 갭 많이 띄면 음봉 눌러서 이렇게 혹은 갭 띄웠다가 양봉 만들고 윗꼬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양봉을 유지한다. 이렇게 윗꼬리 양봉을 유지한다. 그럼 분봉상 쭉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려서 시가를 지지하는 거래 감소하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손절을 짧게 잡고 공략을 해보면은 추가적인 양봉,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패턴들은 흔히 나타납니다. 흔히 나타나요. 오늘 올라가던 종목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애니 능률이에요. 능률. 능률이가 아침에 공략하기 되게 좋았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여기 앞에. 여기 딱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2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주었어요. 이것도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딱 저점 잡고 올라가서 어디 3825 618이잖아. 38 618. 그 사이에 딱 거래 감소하면서 수급 흐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수급 흐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올라간 것도. 여기서부터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382 자리. 그 다음 파동 분봉에서 파동 만든 저점과 고점을 놓고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 좀 감소할 때 3850 자리까지 내려왔네. 그죠? 50 자리까지. 아침에 장 초반은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되게 강했는데 제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이제 복귀를 계속 해보다 보면은 아침에 딱 급등하는 종목을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양봉 종목을 공략을 해볼 것인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받쳐놓을 필요가 있죠. 라인을 잡아서. 그럼 당일날 양봉 만드는 종목을 추가 파동을 먹을 수가 있죠. 추가 파동. 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장중 단기 단타 하는 올라가는 종목 양봉을 만드는 종목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양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추가적으로 양봉을 키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기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맥점 자리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신전자도 그런 자리에서 요거는 분봉상 당일이지만 요거는 일봉상 다음날 거래 감소할 때 어느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뭐 시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시간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갭 많이 뛰면은 공략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려울 거고 갭을 많이 안 띄운다 그러면 한번 좀 그런 파동을 노려볼 만할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초보자들은 거래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좀 어, 조심히 하시고 어, 좀 트레이딩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상신전자 같은 경우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 터지고 거래 급감했던 종목들은 그러한 패턴들로 다음날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는 핵심 주도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의 흐름을 항상 주시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화신테크 같은 경우도 뭐 이게 기업 상태가 썩 좋은 애는 아니에요. 잘 만들어가다 급락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죠? 그래서 얘도 오늘 저점에서 잘 흐름 잡아서 올라온 거죠. 까지 많으면 한 3천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는 그런 흐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넘어왔죠.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만들어진 단기 흐름이 12월부터 이렇게 되죠. 12월이면 여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 거죠. 중간에 손절한 것도 하나 있더라도 저건 내일 이제 갭조도 수익 내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단기는 이렇게 단기대로 하면 되고 포트 종목들은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모든 종목이 딱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포트 종목들은. 그래서 조금 매수하고 내려오더라도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서 일정 비중만 무리하지 않게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거래 없이 최근 뭐 이번 주 지수도 그렇고 거래 없이 흐른 종목들이 꽤 되니까 매수해서 놓고 있다 보면은 올라갈 때는 이 장대 양봉을 뽑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 놓으면서 단기는 이런 형태로 꾸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포트 종목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종목들은 되게 좋은 종목들로만 제가 엄선을 해서 포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일부 종목들은 뭐 대선이나 정치테마 혹은 대북 혹은 실적 같이 맞물린 것들로 가능한 엄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어야지
괜찮은 거고 일단 단기 단타 하는 종목들은 사실 뭐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거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루 이틀 거리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되겠죠. 그죠? 손절 짧게 잡고 많을 때는 뭐 4, 5% 손절될 때도 있지만 짧게 잡으면 뭐 보통 한 2, 3% 안에서 손절이 되니까 수익 낼 때는 더 크게 먹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ELW는 제가 이제 어제 공방할 때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나 화수 제가 양매수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양매수 하시라고. 양매수. 오늘 우리 양매수 했거든요. 또 ELW.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ELW 하시는 분들은 양매수 전략을 좀 잘 가져가시면은 안정적이에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양매수 전략. 양매수 ELW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12월 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힘든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 매수 포인트와 이제 거래 터진 종목을 다음날 어떻게 잡고 이제 강할 때는 그 종목들이 거래 많이 터진 종목들이 이제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장중에 혹은 다음날 공략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종목별로 좀 복귀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